자, 오늘 문제가 지문이 좀 길어서 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 뭐, 그 지문은 실제 시험은 요보다 더 간결하게 나오니까 복잡한 지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좀 지문이 간결하게 구성이 돼요. 오늘은 뭐 4줄짜리 뭐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좀 풀기가 좀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옳은 거 몇 개냐 이런 게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옳은 거 몇 개냐 이 문제가 공법에서는 28년 동안 2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실제 시험에서는 옳은 거 몇 개냐가 많이 안 나와요. 이제 나오게 되면 빡센 문제는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 또는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하나라도 알면 답을 찾아요. 자신 있게 하는 하나만 있으면 답을 고르는데, 옳은 거 몇 개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지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표현 하나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답 찾기가 이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찍으려고 했다가 왠지 또 뭔가 모르는 뭔가 틀린 게 또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답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시험이니까 지난주보다 점수가 떨어졌어도,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제를 보죠. 오늘은 도시개발법 정리법, 거기에 좀 중요한 사항들 정리하고 나머지 이 법은 문제 위주로 쭉 봅니다. 1번부터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수도권의 지역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거치하지 아니한 인구 9만 명의 시,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가 있다. 1번이 자신 있어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예외가 2가지.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거치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9만 명이니까 10만 이하죠. 수립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답은 1번이고, 2번에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라도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뭐 전부를 포함하든 일부를 포함하든 관계없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인접한 지역을 포함할 수가 있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2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들렸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오로지 특광시군이 수립해서, 승인은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안 받는 거죠. 들렸고, 4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그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우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달라도 유효.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토지작성평가 제7약소문서 최근 5년 안에 이배했다. 이때 예배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 2번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해서 틀린 것 1번.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관계 특광시군이 협의를 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때 정한다. 지난주에 틀을 정리했죠. 2 이상 특광시군에 걸쳤을 때, 또는 인접한 적이 포함됐을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광역도시계획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도록 돼 있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하되 그냥 오로지 특광시군을 수립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협의해서 공동 위반 또는 위반할 자를 정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위에서 나선다 그랬죠. 같은 데면 도지사, 2 이상 시도면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위반한다, 사업을 시행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정해주는 거죠.
과격도시계획은 내용을 정해주는데 그걸 조정이라고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가 안 돼도 그냥 오로지 특광수를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국토부나 도의사가 입안할자를 정해주고, 도시군 계획설사의 경우에는 국토부나 도의사가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 틀을 꼭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는 잘 모르죠. 아는 거는 이제 주민의견 들었으면 이를 변경할 때도 주민의견 들어야 된다. 다만 경미할 때는 예외가 되겠죠. 뭐가 경미한지는 한 페이지나 있어가지고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 봐야 되는 거지. 도시적 축소라는데 자연스럽게 용도가 바뀌니까 뭐 경미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보면서 그냥 대충 넘겨야지.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 막 붙들고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대충 넘겼죠? 2번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만 뺏기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대충 넘어가고, 3번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다. 이건 맞죠? 입안은 원칙은 특광시군, 예외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 국토부는 뭐 국가계획 관련되니까 입안할 거고, 도의사도 도에서 수립한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 입안할 일이 있을 때 하겠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사람유통개발이동지구 지정 제한을 할 때 얼마 동의 받는다? 3분의 2 동의 받죠. 그 제한할 때 동의가 기반인설 제한은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죠. 근데 이건 도시개발법도 정비법도 제한할 때 동의는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5번에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도시관 위반할 때 기초유사 주민의견 의회 의견을 듣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앞에서 다시 틀린 걸 찾아봤어요. 5번도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안 보여. 게다가 4번 가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던 국공유지 재배가 보여. 응? 국공유지 포함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찍었지 뭐. 너무 깊이 고민하면 안 돼. 막 쓸데없는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공유지 재배는 어느 법? 응?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국공유지 재배냐 포함이냐 그걸 중요하게 다뤘지. 뭐 국공유지 포함인지 재배인지 여기도 수없이 많아요. 막 동의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 4번은 소급 안 되고, 왜냐면 5번이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그런 데 빠지는 거야. 5번이 틀렸다 확실하면 괜히 3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5번 또 내용을 알아야 돼.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그 가로 5번에 입안 결정 절차로 기초조사를 하는 게 있고, 니은번에 주민의견을 듣죠. 어떻게 듣는지도 알잖아.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의회의견을 듣죠. 근데 의회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줄여서 용도와 시설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용도와 시설. 적어도 지구단위계획은 의회의견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X 이렇게 막 표시도 해놨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기억을 해야만 속지 않고 답을 찾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5번 못 찍은 게 막 억울하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정확히 찾으시고 답은 5번. 자, 2번 고생했으니까 3번이라도 맞춰야죠. 3번. 3번에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놓은 것. 1번에 일종전형, 용적률, 100이죠. 자연 녹지는 100, 계획관리는 100. 그래서 1번을 딱 찍으면 되는데 1번을 못 찍고 엉뚱하게 4번 가서 찍으면 될 거 많아. 4번을. 근데 그 4번 찍은 이유가 자연 녹지 순간적으로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제 건표를, 물은 거는 용적률인데 내 맘대로 이제 건표를 생각하면서 풀어요. 건표를. 그러니까 1번은 일종전형 건표율 50, 자연 녹지는 20, 계획관리 40. 다르니까 안 찍고
다른 건 다 다른데 4번 가보니까 자연 녹지가 20, 보존관리도 컴페어 20, 농림적도 20, 그러면서 4번을 딱 찍어요. 아,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이거 다 확실하게 아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시험에서도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알고도 틀리는 게 많아요. 알고 틀리고. 그러니까 실수해서 그냥 과목마다 그게 두세 개야. 과목마다 두세 개씩 그렇게 실수를 틀려버리면 평균 점수가 막 5점, 6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두 개 차이로 그냥 당락이 결정돼요. 한두 개로. 근데 과목마다 그냥 두세 개씩 이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점수가 엄청나게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실수만 안 해도 붙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만 안 해도. 그래서